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트레이너 홍입니다. 같이. 이번 영상은 저희 음악 리뷰 시간이고, 음악 리뷰 시간은 제가 게스트분을 모셔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이 게스트분이 좋아할 것 같은 그 스타일로 맞춰서 제가 추천을 하고 그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인데요. 들어보고 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잠깐 설명 좀 이제 미샤라는 일본 대표하는 보컬이죠. 항상 일본에서 노래 잘하는 가수 나오면 항상 먼저 나오는 이름이고 기록 자체도 워낙 대단한 기록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요 노래는 네. 그 네일로라는 노래인데 그 일본 예전에 그 도쿠 대지진,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때 이제는 좀 오래됐죠. 근데 그때 그 추모곡으로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 미샤 이분께서 직접 작사를 하고 만든 노래여서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분이 나가서 이 노래를 하고, 워낙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인데 이 노래를 갖고 있으니까 어떤 공식 행사나 이런 데 많이 초청이 되는 편이에요. 한국의 정인 가수랑 너무 비슷한 그런 발성이라든가 노래 창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허스키한 저 음색을 갖고 있는데도 어쩜 저렇게 까랑까랑한 소리 또 되게 잘 내며 가창력도 좋은데 호소력도 되게 짙고 감정 표현을 잘하는데 되게 고민이 많으셨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한 노래에 있어서 와, 뭐를 더 중점을 두기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거를 되게 부분마다 딱 본인의 그런 장점들을 싹싹싹싹 되게 잘 보여주고, 마지막 할 때는 딱 한 호흡을 쭉 그 본인의 테크닉적으로 이제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딱 되게 감정 표현력이 되게 좋구나 한데, 뭐야, 테크닉도 좋은데? 고음도 잘해? 발성이 이렇게 탄탄해? 뭐지 이 사람? 이렇게 좀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게 미샤님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보컬들이 노래를 잘하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성에 프로세스가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저도 미샤님 처음 노래 들을 때 특히 음원을 들었을 때 발성이 좋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원을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이분의 되게 특이한 그 스타일 때문에 맞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보컬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발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좋은데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어서 말하기가 힘든데, 나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분 노래를 많이 공부를 해봐서 내가 지은 결론은 보통은 발성적인 그 스킬을 쌓을 때 이 발성적인 스킬에 나중에 이제 창법을 완성할 때 발성에 해가 되는 창법을 선택을 안 해요. 보통 본인의 그렇지. 발성은 사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가진 피지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서 이 발성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발성을 쌓았으면 창법도 그 발성에 맞는 창법을 선택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미샤님은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이 거의 없는 게, 본인은 발성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는데 창법은 본인 발성하고 맞지 않는 창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좋아해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 창법으로 하는 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좋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정인님하고 거의 창법이 똑같은데, 맞아요. 말하기 애매한데 정인님도 노래를 잘하시긴 한데, 그럼요. 정인님이 1년 정도 성악을 배운 느낌?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의 창법으로 커버가 되는 구간은 창법을 더 많이 써. 맞아요. 그게 그때는 발성이 좀 깨질 만한 부분도 있어. 나도 이것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깨지진 않고, 뭐냐면 이분이 표현력이 공간을 울리는 공간의 점유를 계속 바꿔. 근데 이게 언뜻 들으면 소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언뜻 들으면 발성이 저기서 소리를 잘 뭉쳤다가 그냥 퍼트리네? 왜 저렇게 푸트렸다 다시 모으지? 그게 굉장히 힘든 데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복식호흡으로 치면은 그냥 스가 아니라 그쵸, 맞아. 이걸 계속해. 그러니까
이거니까 왜 퍼뜨리지? 계속 뭉쳐놓는 게 좋은데? 근데 우리가 뭉쳐놓는 게 좋다는 말은 퍼뜨린 걸 다시 뭉치기 너무 힘드니까 일관적으로 뭉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계속 퍼뜨렸다 뭉쳐. 퍼뜨렸다 뭉쳐. 창법이. 넘나드는. 그래서 나도 언뜻 들을 때는 창법을 할 때는 발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 특히 이분이 음원하고 라이브 때 그래서 좀 다르게 불러. 음원 때는 훨씬 창법을 더 많이 써서 발성이 좋은 느낌이 별로 안 나. 표현력으로 더. 근데 노래를 할 때, 라이브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왜냐면 한 호흡에 가야 되잖아요. 녹음은 끊어서 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창법을 중시해서 부를 수 있는 구간은 창법대로 부르다가 이게 노래가 높아지면서 이거 창법으로 커버 안 되면 이거 다 버리고 또 발성만 부르잖아. 맞아. 그러니까 그게 좀 특이한 신기해요. 창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 때는 그냥 정석적인 그냥 벨칸토로 이 하이톤을 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드보이스 낼 때는 그냥 뭐 창법 하나도 안 들어가. 그냥 원래 내 악기로 딱 예쁘게. 사실 이런 부분이 나는 이 미샤님은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한데 네. 이런 걸 들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특히 이 보컬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발성에 대해서 조금 집착을 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끔 해. 그쵸. 이런 영상 하나 보면은 너무 발성에 집착을 하면은 전혀 그 창법적인 호소력을 못 갖게 되는데 그런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네. 소리만 잘 내고 감정은 없는. 흔히 소양님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소양님은 그게 맞아. 소양님은 거의 발성 한 90% 내는 분이라서 네네. 창법이 거의 안 나. 나는 사실 한 7대3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절하게. 발성 한 70% 채우고 나머지는 감정으로. 창법으로 자기 표현력을 넣어야 되는데 네. 노래 잘하는 가수일수록 이게 이미 70%를 다 넘어가 있어요. 김범수님도 그렇고 맞아요. 김현우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럴수록 사람들이 노래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분 노래는 잘하는 건 알겠는데 뭔가 노래를 많이 듣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되죠. 이게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사실 발성이 어느 정도 완성돼 있으면 그 발성을 뭉개트리는 창법을 쓰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해. 그치, 보통은. 내가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오히려 노래를 못하게 부르는 것처럼 느끼니까. 근데 이분은 오히려 그걸 더 뛰어넘은 상태인 거죠. 필요 없이 내가 이 정도로 노래 잘하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해서 뭐 문제가 있나 해서 물론 미샤님의 오히려 그 창법을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발성적으로만 부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 개인이 좋아하는 창법인 것 같고 내가 선생님한테 이런 가수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교단에서든 뭐 어디서든 학생들을 지도할 때 하나의 레퍼런스로 쓰라고 지도하는 걸까. 뭐 우리가 이분의 뭐 노래가 어떻고 할 얘기를 할 레벨은 아니죠 사실. 그럼요. 일본을 대표하는 가수 사실 감히. 우리나라로 치면 좀 박정현님 인지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성적은 훨씬 대단한데 그건 일본이 워낙 체급이 크니까 그 노래 실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도는 그 정도. 그리고 나이도 내가 알기로 비슷할 거야. 이분이 2살인가 어린가? 박정현님이 생각보다 나이가 되게 많아. 저희보다 한참이죠. 한참. 70년생? 74년도인가 76년도인가 그래요. 와우.